그 잡일 부분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원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원장이라고 봤을 때 과연 남한테 아무도 모르는 남한테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독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도 일이면 내가 연봉 3천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잡일이라 하더라도 Don't worry, doctors. 안녕하세요. 대박병원 절세비법 저자 윤창인 세무사입니다. 원장 선생님들의 절세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도어너리 코너 진행하겠습니다. KMA TV 또 하나 팁 드리면 이 명함 있지 않습니까? 10,000원짜리 하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세무공 입장에서는 좀 낫다.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현실을 반영해서 아니 뭐 명함이 있고 없고가 무슨 중요하냐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명함은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둘째, 이 배우자의 직책에 맞는 사무실에 뭐 책상이랄지 아니면 서류의 기본적인 결제 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인 거죠. 이 병원도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있어서 결제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최소한의 책상, 명함, 배우자가 담당했던 일에 대한 사인인 거죠. 그리고 신용카드로 주변에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내용도 있으시면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근무를 했구나라고 하고요. 좀 더 집요하게 보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? 그 통행료 징수 내역도 제출하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. 생각보다 배우자 인건비가 아직 세무공무원의 점검을 안 받으셔서 그렇지 점검을 받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고요. 그럼 배우자 인건비가 추징당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요. 병원마다 소득금액 구간이 다릅니다. 물론 간단하게 표현해서 우리 소득세, 지방소득세, 건강보험료까지 합하면 기본 40%에서 50% 정도 됩니다. 그러면 배우자에게 연 3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셨다라고 하면 40%이면 3, 40이 1,200만 원인데요.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소신고 가산세 10%가 붙고요.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년 8%씩 붙습니다. 합계를 해보면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기본 50%에서 70% 연봉 지급액에 그리고 이게 조사 대상 연도 한 개년도만 추징되는 게 아니고요. 똑같은 내용이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5년치가 최종해서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3천만 원 연봉이 나갔던 배우자다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. 거기에 50% 곱하면 7,500만 원의 추징세입니다. 세무공무원이 배우자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추징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혹시 궁금한 건 제 개인적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막 굉장히 유의미한 그 일을 병원에 와서 했어요.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간호조무사가 되게 전문적인 일은 아니지만 좀 꼭 필요한 일을 했다.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 그 여타의 다른 업무들이 많잖아요. 전문적이지 않지만 필요한 일 했는데 이게 추징이 돼서 억울한 케이스가 혹시 하나가 있나요? 말씀해 주실 거. 아마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 분들은 곳곳에 이런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. 만약에 간호조무사였다, 간호사였다라면 당연히 이제 이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럴 때 그거는 당연히 세무공무원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. 실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 서류, 여러 활동, 그리고 실제 고객, 환자분들이죠. 환자분들한테만 도움을 받아도 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신 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 정말 문제되지 않고요. 그러니까 잡일 같은 거. 같은 거. 그 잡일 부분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원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원장이라고 봤을 때 과연 남한테 아무도 모르는 남한테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독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정도 일이면 내가 연봉 3천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잡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고요. 야, 이걸 이 정도 일하는데 내가 3천만 원 못 주겠는데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일거리가 될 수가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미화관리입니다. 환경미화관리. 꽃꽂이 해준다. 이 부분은 배우자로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남편이 일하는 사업장에 와서 그냥 배우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병원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그 해석에 있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매출에 기여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일반 감정으로 봤을 때 그 정도는 돈 받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어서
이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 그 꽃꽂이를 했는데 플로리스트다, 예. 자격증이 있다, 이런 게 되는 거라는 거죠. 그 부분은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세무공무원이 인정을 해줄 겁니다. 근데 거기에서 보통의 플로리스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주는 뭐 가격들이 있겠죠. 근데 너무 벗어난 고액의 금액이 지급된다라고 하면 인정은 해주되 초과되는 금액은 이제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장님 또 배우자분들이 필요하시다고 막 또 병원에서 도움 받다 보면 배우자분들이 일하기 전에는 대략 우리 남편이 얼마 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원장님의 지갑이 유리 지갑이 되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.